네, 지난 시간에 그 분산 분석 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로 R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곱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곱합을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 좀 간편한 계산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도 한번 그 분산분석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계산할 제곱합은 세 가지 종류인데요. 그 세 가지 종류의 그 표를 생각해 보면 어, SST가 있고요. SST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SSE가 있습니다. SSE는 각각의 처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종의. 그래서 모든 처리를 다 고려하는 거고, SSTR은 yi 바와 y 바의 제곱을 해서 n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인데요. 자, 처음 두 개는 일종의 그 어떠한 표본으로부터 표본 분산을 구하는 것까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 x1부터 n기 자료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s 더블 x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즉 전체 자료로부터 표본 평균 x바를 구하고 각각의 자료에서 그러한 표본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을 다 더해 본 적이 있었고요. 그걸 S 더블 X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전개해 보면 각각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에서 X바를 제곱을 한 것에 N을 곱해서 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SST와 SSE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SST는 더블 서메이션이긴 하지만 더블 서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생각하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만든 평균 하고의 이제 편차를 생각해서 제곱을 합을 하므로 본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 편차 제곱 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모든 관측 값의 제곱을 더할 때 ij를 다 고려해서 더해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경우와 유사하게 전체 자료를 그냥 더하지 말고 제곱을 해서 더하는 제곱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전체 자료의 개수를 n이라고 우리가 두고 있었는데 n 곱하기 전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T를 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각각의 제곱을 다 더하고 전체 평균의 제곱하고 n을 곱해서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을 SSE를 구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SSE는 더블 서메이션인데 안쪽에 있는 서메이션을 보면 i번째 처리로부터 얻은 표본만을 가지고 얻은 표본 평균과 그때의 그 관측값들을 사용해서 편차 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각각의 i에 대해서 안쪽을 생각해 보면 안쪽은 i번째 처리에 의한
변동이므로 앞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그러한 관측값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나서 그러한 관측값의 개수, 여기서는 ni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ni죠, 이쪽이 ni 곱하기 yi 많이 사용해서 얻은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메이션을 전개해보면 결국 앞은 각각의 관측값들을 제곱을 해서 모든 i, 모든 j에 대해서 다 더하고 나서 이렇게 뒷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빼기 서메이션 i에 대해서 ni, y, i, r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STR을 보면 SSTR도 지금 SST하고 SSE를 좀 전개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SST하고 SSE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체 제곱을 한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SST 같은 경우는 y바의 평균의 제곱과 n을 곱한 걸 뺀 거고요. SSE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i에 대해서 ni와 ii 제곱을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뺀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SSTR을 봅시다. SSTR을 직접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i가 1부터 k까지 ni에 자, 일단 제곱을 전개해보면 ni 바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y i 바 y 바 더하기 y 바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서메이션을 좀 전개해보면 y가 1부터 k일 때까지 ni y i 바의 제곱을 지금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면은 마이너스 y바는 서메이션에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2배의 y바는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i 바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ni가 보시는데 지금 뒤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yi 바의 제곱은 또 마찬가지로 서메이션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서메이션이 n이랑 같죠? 그래서 n 곱하기 y바 제곱을 더하는 것인데 자, 여기를 보면 ni랑 yi 바를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은 y 바하고 n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서메이션 부분을 n으로 나눠준 게 전체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더 간단하게 써보면 여기에서 여기가 n 곱하기 y바 제곱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는 y바 하나, y바 하나, n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즉 n 곱하기 y바 제곱의 2배라서 뒤에 있는 것과 캔슬하면은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할 때도 앞쪽을
제곱을 해서 여기서 이제 ni가 있으니까 ni랑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거기서 y바를 제곱을 해서 빼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같은데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제 표현을 이제 한다면 그 각각의 i에 대해서 그 모든 j를 고려해서 다 더한 녀석을 ti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i 바라고 하는 것은 ni로 ti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ni 바는 이렇게 yi 바는 ni 분의 1 곱하기 ti로 쓸 수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ni 제곱분의 ti 제곱인데 앞에 있는 ni를 하나 곱해지면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y 바를 또 생각하기 위해서 t1부터 tk를 다 더한 것을 전체 t라고 한다면 전체 평균은 n분의 1의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y바를 n분의 t로 바꿔주고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n이랑 캔슬이 하나가 되면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간편 계산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는 각각의 그 i에 대해서 모든 j에 대해서 그 yi'를 더한 것이고요. 이런 ti들을 다 더한 것을 t, 그 다음에 ni를 다 더한 것을 n 라고 할 때 SST는 우리의 정의가 yij에서 y바를 뺀 것을 제곱한 것을 다 고려한 것이었는데 그걸 전개해 보면 앞부분의 제곱을 다 더해서 뒷부분의 제곱에 n을 곱해서 뺀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뒷부분에서 y바 대신에 n분의 t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전체의 제곱을 하면 앞에 n과 분모의 스몰 n 제곱이 캔슬 하나 되면서 n분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SSTR은 ni 곱하기 yi 바 빼기 y 바 제곱을 다 더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개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앞에 거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다. 여기서는 이제 ni가 있으니까 ni랑 곱해서 더한다. 그리고 빼기 여기서처럼 y 바를 제곱을 하고 모든 경우를 지금 j가 1부터 ni까지 1부터 k까지 모든 경우가 n개이기 때문에 n이 나온 것처럼 자, 여기서도 y바 제곱을 이제 빼는데 ni를 다 고려해서 i가 1부터 k까지 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n 곱하기 y바 제곱으로 쓸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ti라는 것을 활용해서 yi 바를 ni분의 ti로 바꿔서 제곱을 해보면 이와 같이 쓰고 뒷부분도 비슷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SSE는 물론 직접 계산을 앞에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SST에서 SSTR을 뺀 것이므로 SST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면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이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SSE는
마찬가지로 SSE의 정의를 그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었는데 이것도 앞에 부분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죠? 거기서 뒷부분을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걸 빼는 건데 yi 제곱에 이 경우에는 앞에서 다 더할 때 여기가 j가 1부터 ni까지 그 다음에 모든 i에 대해 생각을 했으므로 여기가 ni가 곱해진 다음에 그거를 모든 i에 대해서 더한 것을 이제 뺀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위에 있는 요 식과 유사한 형태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녀석을 조금 변형한 것이 이제 요 식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요 식을 변형한 것이 요 식이 되는 것처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죠. 네. 자, 이러한 계산은 뭐 R이나 RStudio 같은 이제 계산기가 없을 때 뭐 손으로 계산을 할 때 유용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RStudio를 사용할 때도 이러한 간편 계산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던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세 가지 제곱합을 간편 계산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앞에서 T1, T2, T3, T4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각각이 60, 68 등으로 지금 얻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료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T는 T1부터 T4를 다 더한 것이고요. N은 N1부터 N4를 다 더한 것이죠. SST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를 먼저 구하고 5112 자, 거기서 n분의 t의 제곱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162가 나왔습니다. 자, SST의 경우에는 앞에 그 계산식을 생각해 보면 yi 바 제곱에 ni를 곱한 걸 다 더하는 식에서 n 곱하기 y 바의 제곱이었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ni분의 ti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n1 5분의 t1의 제곱 60의 제곱부터 n4 6분의 t4의 제곱 90의 제곱까지 다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조금 변형을 해보면 n분의 전체 다 더한 것과 같으니까 22분의 330의 제곱을 빼면 68 SS는 94 이제 162에서 68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편 계산식으로도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간편 계산식을 사용하되 RStudio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자료 입력은 동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간편 계산식을 할 때 모든 자료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y1, y2, y3, y4 이렇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통합한 자료도 변수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라는 이름으로 지난번 시간과 유사하게 y를 이렇게
통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자료의 개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값으로 이제 뭐 ti를 나눈다거나 할 때 필요합니다. 자, ni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length y1부터 length의 y4까지 각각 계산해서 그거를 벡터로 이어 붙이게 되고 그런 결과를 ni라는 변수로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이 ni들을 다 더하는 값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면 ni는 벡터가 나오고 n은 전체 합이 나오겠습니다. 자, 간편 계산식에서 ti 즉 y들 각각 y1, y2, y3, y4를 이제 별도로 해서 다 더한 값이 필요했는데요. 더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sum y1부터 sum y4까지 이와 같이 그 계산을 해서 마찬가지로 c로 묶어서 ti라는 이름의 변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i를 보면 각각에는 y들만 합을 다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ti들을 다 더한 거 혹은 y 전체를 합한 것이 전체 합이 되는데 전체 합은 앞에서 우리가 t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RStudi오에서 t라고 하는 거는 참을 의미하는 특별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어떤 다른 변수를 입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슬라이드에서는 t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t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t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름을 좀 변형하겠습니다. t sum이라고 모든 이제 토탈 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SST는 앞에 있던 그 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네, 그 모든 관측값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 평균 y바라고 불렀던 것을 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 n의 개수를 곱해서 빼는 건데 그것을 조금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이 total sum 제곱을 전체 n으로 나눠준 게 SST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SSTR은 비슷하게 그 ni 곱하기 yi 바의 제곱을 다 더하는데 그것도 ti와 ni를 이용해 보면 ni 나누기 ti 제곱을 ni로 나눈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더하는 것이죠. 물론 ti 제곱은 ti 4개의 값이 있으니까 각각을 제곱하는 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ti 제곱을 ni로 나누시면 ni도 4개의 값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값이 얻어지는데 그것을 다 더하는 것이 SSTR의 앞부분이 되고 뒷부분은 이제 요 SST의 뒷부분과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SSTR은 58번 라인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 계산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SSE는 뭐 SST와 SSTR을 계산하고 났으면 두 녀석의 차이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SSE도 간편 계산식을 생각해 보면 SSE의 정의가 그 모든 이제 관측값들을 생각해서 각각의 처리별로 평균하고 이제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이므로 전개를 해보면 모든 관측값들의 제곱을 다 더해서 뒤에 있는 이 값을 부분과 같죠?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E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세 개의 값을 출력해보면 68, 94, 162로 해서 슬라이드에서 본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계산했던 식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결과를 이제 주는데요.
지난번 TR 같은 경우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고요. SST도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되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인 variation을 계산하는 함수를 활용했었고, SSE도 일종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 그때 이제 각각의 그 처리별로 표본들의 표본 분산을 구하는 함수 bar을 사용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식에서 전개를 해서 좀 정리한 것이 간편 계산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슬라이드로 이제 돌아가서 간편 계산식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법에서 그 각각의 제곱합과 평균 제곱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만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은 아직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어떤 그 적절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할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확률적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할 거고, 그 비교를 이제 어떤 확률 변수, 분포에 기반해서 판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처음 보는 또 다른 확률 분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F분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는 카이제곱 분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각각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그 분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자유도를 여기서는 x는 자유도가 v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두고, y는 자유도가 v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둘 때, 이 두 개의 확률 변수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에 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x를 x의 자유도인 v1을 나눗셈을 하고, y도 y의 자유도인 v2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하나는 분자에, 하나는 분모에 써서 새로운 확률 변수 f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가 어떤 적당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확률 변수로부터 만들어지는 f라는 확률 변수도 적당한 분포를 가지게 될 텐데요. 이 f라는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 혹은 그 확률 밀도 함수 결정하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F분포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F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두 개의 그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을 했는데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때 사용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는 V1이었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변수 y의 자유도가 V2였는데, 이러한 두 개의 자유도에 의해서 이 f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f라는 분포는 결국은 두 개의 자유도 V1, V2에 따라서 완벽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 f는 단순히 f분포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독립이고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서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에 넣어서 만든 확률 변수의 분포는 F분포라고 부르고, 특히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라고 부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유도는 두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분자에 들어간 확률 변수의 자유도를 먼저 쓰고, 분모에 들어간 자유도를 그 다음에 쓰도록 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자유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어떠한 확률 변수, 여기서는 이제 F인데요. 이 F가, 분포가, 지금 본 것처럼 자유도가 V1, V2인 V1, V2인 F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률 변수의 이름이고요. 자, 여기서는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분포,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F라서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변수의 분포가 F분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의 이름과 확률 분포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같이 쓴 것입니다. 자, 이러한 F분포는 자, 분모 분자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이제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특성들을 반영을 할 텐데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하고 y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양의 값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분포는 오른쪽 꼬리를 갖는 비대칭형인 그런 분포였습니다. 자, 이러한 분포를 가지는 x하고 y를 가지고 자유도로 나누긴 했지만 결국은 x 나누기 y를 한 셈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분자도 그렇고 분모도 그렇고 0보다 크기 때문에 f라는 확률 변수도 0보다 큰 값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f분포의 특징은 변수의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즉, 음수 쪽은 확률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분포하고 유사하게 비대칭형 분포를 갖는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그러한 비대칭형 분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분자 자유도를 먼저 얘기하고 분모의 자유도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카이저 분포에서도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대칭 분포에 가까워졌었는데요. F 분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유도 V1, V2가 둘 다 커지게 되면 분모도 분자도 대칭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눗셈을 한 F도 나눗셈을 해서 얻은 F도 점점 대칭 분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F분포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확률적인 계산들을 할 텐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분포상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경계값을 우리가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계값을 F의 알파라고 표현할 텐데, F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자유도가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경계값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경계값을 우리가 F알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즉 F알파라고 하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이죠. 어떤 F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값이 어떤 값보다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네모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F가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생각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커질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런 값을 생각을 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겠다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R이나 RCS 사용할 때는 이 값을 알파에 대해서 이제 구해야 될 텐데요. 구하는 이제 그 방법은 지금까지 다른 표준 정기분포나 아니면 T분포 혹은 카이제곱 분포에서와 같은 형태, 같은 모습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F분포이기 때문에 앞에 P, Q, 그 다음에 D도 있긴 있는데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런 글자 다음에 F를 붙여서 비슷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나중에 RStudi오를 활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론 배치 분석에서 확률에 기반해서 이제 추론을 할 때 필요한 F분포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우선 얘기하고요. 이 F분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